안녕하세요. 저는 30대 기혼 여성입니다. 벌써 결혼 4년 차이지만 정작 저희는 신혼을 즐길 새가 없었어요. 결혼식 올리자마자 시어머니가 다단계와 도박으로 집을 날려먹으셔서 저희가 신혼집에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게 되었거든요. 그러니 시부모님 모시고 한 집에 살면서 신혼 분위기가 났을 리가 없죠. 남편과 제가 반반 대출받아 어렵게 마련한 집에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게 된 상황이 기분 좋은 일은 아니었지만 시부모님 사정이 그러시니 어쩔 수가 없었어요. 저는 남편의 부모님이니 제 부모님과 마찬가지라며 흔쾌히 합가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시부모님과 같이 지내는 생활은 그리 나쁘지 않았어요. 어른들 모시고 살기에 어쩔 수 없이 불편한 점들은 있었지만 그래도 시부모님이 제게 무척 잘해주셨거든요. 아버님은 말씀은 적으셨지만 책임감이 강하고 우직한 분이셨고 그래서 늘 제게 미안하다며 며느리를 챙겨주려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한순간의 실수로 전 재산을 잃으셨음에도 늘 밝은 모습을 잃지 않고 저한테 잔소리 한 번 하지 않는 좋은 시어머니셨어요. 시댁의 경제적 상황을 보면 답답한 상황이었지만 시부모님은 좋으신 분들이라 참 다행이라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날 저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버님이 아닌 웬 남자와 다정히 팔짱을 끼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던 거죠. 처음 그 모습을 보게 된 저는 너무 놀라 숨을 틀어막을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방금 본 게 뭔가 생각만 하는데도 한참이 걸릴 정도였죠. 시어머니가 외간 남자와 노닥거리고 있다는 걸 도저히 믿을 수 없었던 저는 그 남자가 혹시 아버님이 아닐까 생각해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누가 봐도 저희 아버님이 아니었어요. 심지어 제가 아버님께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까지 해봤으니까요. 아버님, 혹시 지금 어머님이랑 같이 계세요? 나 지금 친구들이랑 있는데 오늘 모임 있어서 늦게 들어간다고 하지 않았어? 왜 그러냐? 너희 시어머니 어디 나갔니?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제가 밖이라 어머니한테 전화 드릴 일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연락이 안 되셔서요. 배터리가 나가신 것 같은데 혹시 아버님이랑 같이 계시면 말씀 좀 전해달라고 하려고 그랬죠. 아이고, 네 시어머니가 또 배터리를 꺼뜨렸나 보다. 맨날 충전 좀 바로바로 하라니까 말을 안 듣네. 그래, 급한 일이냐? 아니에요. 급한 건 아닌데 혹시나 해서요. 아버님 친구분들이랑 계시는데 제가 시간 뺏었네요. 신경 쓰지 말고 놀다 들어오세요. 아버님은 친구분들과 한참 모임 중이라고 하시는데 그럼 어머니가 이 밤에 어떤 남자랑 밖을 다니고 계신 건지 저는 그 실체를 직접 확인해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설마 시어머니가 시아버지를 두고 바람을 피는 건 아닐 거라 생각하며 저는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어머니를 쫓아가게 되었죠. 가까이 붙어서 지켜보니 그 남자가 저희 아버님이 아니라는 건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한참 동안 걸음을 옮기던 두 사람은 어느 조용한 골목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러자 그곳에는 형형색색의 네온 사인들로 즐비한 모텔촌이었고 모텔촌으로 들어선 시어머니의 모습에 놀라기도 잠시 저는 결국 어머니가 그 남자와 모텔 안으로 같이 들어가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시어머니를 쫓아들어가 뭐하는 짓이냐 묻고 싶었지만 당시에는 시어머니의 외도를 목격했다는 것만으로 큰 충격을 받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동안 시어머니가 시댁 재산을 날려먹고 가족들 속을 썩이며 문제가 많기는 하셨지만 시아버지가 그만큼 믿어주신 만큼 부부관계만큼은 견고할 거라 생각했는데 어떻게 어머니가
아버님을 두고 바람을 피실 수 있는 건지 저는 그 상황이 도저히 믿어지지도 받아들여지지도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저는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 말을 해야겠다 싶은데 자기 어머니가 모텔에 들어가는 걸 봤다는 소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남편을 떠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보, 혹시 당신은 당신 부모님이 이혼을 하게 되면 어떨 것 같아? 갑자기 뜬금없이 그게 무슨 소리야? 부모님이 이혼을 하면 어떠냐니? 왜? 두 분 또 싸우셨어? 아니죠, 그게 아니고 그냥 궁금해서. 자식 입장에서 부모님의 이혼이 어떤가 싶어서. 속이야 상하겠지. 부모님이 사이 나빠져서 좋아할 자식은 없으니까. 근데 그렇다 해도 자식이 부부 사이의 일까지 관여할 수 있나? 더구나 내가 10대 어린 자식도 아니고 나도 결혼해서 내 가정 꾸리고 사는데 부모님이 이제 와서 이혼을 하신다 해도 나는 그냥 받아들여야지 뭐 어쩌겠어? 그래? 그럼 혹시 그 이혼이 한 배우자의 외도 때문이면? 그때는 자식으로서 어떻게 할 거야? 부모님 두 분 중에 누가 외도를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 부모님한테 말씀드릴 거야? 아니면 끝까지 비밀로 할 거야? 외도? 아, 이번 질문은 좀 센데? 글쎄, 나는 부부 사이의 외도만큼은 절대 용서할 수 없다는 주의라서 두 분 중 누가 외도를 하셨다면 그건 용서가 안 될 것 같은데. 물론 자식으로서는 어쩔 수 없다고 해도 그걸 알면서도 숨기는 건 못할 것 같아. 그런 상황이라면 차라리 두 분이 갈라서고 새 출발하는 게 낫지. 역시 그런가? 그럼 당신이라면 부모님의 외도 사실을 알고 고백할 거라는 말이지? 그래, 아무래도 그게 맞는 것 같아. 근데 당신 아까부터 자꾸 왜 그런 질문을 해? 어차피 벌어질 일도 아닌데 괜히 사람 기분만 싱숭생숭하네. 그게 사실은 여보, 어머님이 다른 분을 만나고 계시는 것 같아.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가 다른 사람을 만난다니. 누구? 그거야 나도 모르지. 나야말로 누군지 알고 싶다 정말. 나도 누군지는 모르겠고 어머님이 그 남자랑 모텔로 들어가는 것만 봤어. 내가 그걸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당신한테 그 말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얼마나 고민했다고. 그래서 지금 그게 정말이야? 엄마가 다른 남자랑 모텔을 갔다고? 내가 몰래 뒤쫓아서 사진까지 찍었어. 마음 같아서는 방에까지 쫓아들어가고 싶었지만 아무튼 어머니 아무래도 바람 피시는 것 확실해. 내가 직접 확인했으니 더 알아볼 것도 없지만 어쨌든 일이 이 지경이 되었는데 가만히 있는 게 맞을까? 나는 아버님이 아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대로 그냥 있으면 아버님만 바보 되시는 거잖아. 나는 솔직히 이제 어머니 편 더 들고 싶지도 않아. 아버님은 어머님 실수도 덮고 빚까지 참아주셨는데 어머니가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 당신은 이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해? 안 되지, 안 돼. 그래,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버지한테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 괜히 나중에 우리까지 알고 있었다는 거 아버지가 아시면 그때는 배신감이 얼마나 크시겠어? 엄마뿐만 아니라 우리한테도 실망이 크실 거고. 그러면 그 상처는 몇 배가 될 거야. 그리고 누가 봐도 엄마의 잘못이니까. 그래, 당신 말대로 아버지한테 말씀드리자. 남편과 상의 끝에 저는 아버님에게 사실을 알려드리기로 했습니다. 혹시라도 더 늦어져서 아버님이 받으실 상처나 시어머니의 증거인멸이 우려되어서라도
알려드리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시어머니의 잘못이 확실하기에 누구 한쪽 편을 들고 말고 할 일도 없는 것이지만 그동안 아버님의 고생을 알고 있던 저는 아버님 편일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도 이런 상황에 아버님 혼자 아무것도 모르고 계신다면 그건 정말 못할 짓이다 싶었죠. 그래서 저는 결국 아버님께 사실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러자 아버님 역시 크게 충격을 받으시더라고요. 뭐? 너 지금 제대로 알고 말하는 건 맞냐? 네가 정말 그 꼴을 봤다는 말이야? 이런 얘기 전하게 돼서 죄송해요, 아버님. 하지만 제가 하는 말은 전부 사실이고요. 여기 증거도 있어요. 저도 우연히 보게 된 거라 너무 놀랐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아버님은 아셔야 할 것 같아서. 이 여자가 기어이 너를 배신하고 이런 짓거리를 하고 다녔다고? 내가 지난 평생 저 자식 생각하며 어떻게 살아왔는데 그걸 뻔히 아는 사람이 감히 바람을 펴.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수모는 못 잊을 거다. 그런 여자 뒤치다거리 하느라 휜 내 허리가 불쌍할 지경이야. 어쨌든 저희는 아버님 편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앞으로도 아버님 도울 일 있으면 아버님 도울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님. 결국 사실을 알게 되신 아버님은 시어머니와 이혼을 결정하셨고 집안은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직접 어머님의 외도를 목격하신 아버님이 증거까지 보이며 이혼을 요구하셨는데 어머니가 자기는 절대로 바람을 핀 적이 없다며 끝까지 거짓말을 하셨거든요. 그러다 시아버지가 그 남자를 데려오라고 해서야 입을 다무셨죠. 결국 시아버지의 의사대로 두 분은 합의 이혼을 하셨고 갈 곳 없는 시어머니를 배려하셔서 아버님이 홀로 짐을 싸서 집을 나가셨어요. 아버지, 어디 가실 곳은 있으세요? 이혼까지 한 마당에 내가 네 엄마랑 계속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까지 니들한테 계속 얹혀 사는 것도 영 아닌 것 같아서 말이다. 뭐 갈 곳이야 만들면 그만이지. 안 그래도 아는 지인이 자기 일하는데 와보라 그러더라. 2년짜리 큰 공사일이 있는데 숙식도 제공해주고 일하기도 괜찮다나 봐. 그래서 이참에 지방 내려가서 지내다 오려고 한다. 지방이요? 아버님 혼자 내려가서 지내실 수 있으시겠어요? 저희는 걱정이 돼서. 니들이 걱정할 것 없다니까 그래. 멀리 내려가서 머리 좀 식히고 하면 좋지. 안 그래도 일자리 걱정하던 중이었는데 잘 됐지 뭐. 아무튼 그래도 네 엄마는 어디 갈 곳이 없는 사람이니 니들이 좀 맡아줬으면 한다. 이제 부부도 아니고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같이 자식 키우며 고생한 정이 있잖냐. 나한테는 미운 남이어도 성은이 너한테는 하나뿐인 엄마 아니냐. 아무튼 그동안 고마웠고 미안했다. 나도 더 자식한테 민폐이고 싶지 않으니 니들도 내 걱정은 말고 잘 지내거라. 아버님은 이혼의 상처가 크셨던 건지 일자리를 핑계로 지방으로 내려가셨습니다. 그 와중에도 갈 곳 없을 시어머니를 걱정하며 저희에게 잘 부탁한다 당부를 하셨는데 그 모습을 보니 아버님이 더 안쓰럽기만 했어요. 대체 어머니는 어쩌자고 저런 남편을 두고 바람을 피셨던 건지 같은 여자로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후로도 시어머니가 그 남자와 계속 연애를 하는 꼬라지를 봐야 한다는 게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정말 자식들에게 부끄러움 같은 건 없으신 건지 제 앞에서 애인 자랑까지 하시고 나셨어요. 얘, 이거 봐라. 이거 예쁘지? 뭐예요, 어머니? 팔찌 사셨어요? 사다니, 얘가 무슨... 내가 돈이 어디 있다고. 선물 받은 거지. 선물이요? 아, 그러시구나. 좋으시겠어요. 예쁘네요. 너는
그냥 그게 끝이니? 예? 그럼 제가 무슨 말을 더 해야 하나요? 아니, 이거 예쁜 걸 누가 모르니? 그건 말고 내가 선물 받았다는데 누구한테 받았는지 궁금하지도 않니? 아, 누구한테 받으셨어요? 누구긴 누구야. 우리 애인한테서 받았지. 하여간에 그 애인은 너무 세심하고 다정해서 탈이야. 난 이런 거 바란 적이 없는데 어디서 보고 나한테 잘 어울릴 것 같다면서 자꾸만 가져오지 뭐야. 이런 것도 하나 사려면 비쌀 텐데. 안 그러니? 아, 예. 그러시구나. 선물 받아서 좋으시겠어요, 어머니. 그럼 좋다마다. 좋다뿐이야? 기뻐서 날아갈 것 같지 뭐. 이래서 사람은 평생 사랑을 하고 살아야 하는 거야. 이 사람을 만나고서야 내 인생이 달라진 것 같다니까. 그전에는 내가 누구 엄마, 누구 아내였지. 나라는 사람을 제대로 봐주는 사람이 어디 있었냐고. 네 시아버지는 나한테 평생 꽃 한 송이 선물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그런 인간이랑 내가 반평생을 살았다. 그러고 보면 이제라도 이혼하고 각자 갈 길 간 게 참 다행인 일이지. 바람 펴서 이혼하셨으면서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자식들 앞에서 애인 자랑을 하실 수 있는지 저는 시어머니가 도통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어려운 상황에서도 밝고 해맑으셨던 시어머니가 참 답없는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죠. 전에는 전 재산을 잃고도 웃으며 지내시는 모습이 긍정적이라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그게 전부 책임감 없고 철없는 모습이었어요. 자기 잘못은 전혀 모르고 시아버지 탓을 하는 어머니의 모습에 저는 점점 정이 떨어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죠. 시아버지에게 불륜 사실을 전했다는 게 저라는 걸 어머니가 뒤늦게 알게 되셨거든요. 불륜 커플의 애정행각이 꼴사나웠던 게 저뿐만은 아니었던 건지 남편이 애인 자랑을 하시는 시어머니를 탓하며 말싸움을 하다가 그만 제 얘기가 나왔던 모양이었어요. 남편은 며느리한테 외도 사실을 들키고도 창피한 줄 모르냐며 홧김에 실수로 뱉은 말이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시어머니가 결국 제가 아버님에게 얘기를 전했다는 걸 알게 되신 거죠. 너 겉에 입 다물고 가만히 있길래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너였냐? 네가 나 바람 피고 다닌다고 선희 아빠한테 말한 거야? 네, 제가 전했어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 외도 장면 보게 됐고 남편이랑 상의해서 제가 직접 아버님께 전했어요. 남편한테 그냥 떠넘겼어도 됐겠지만 제가 목격자이니까 제가 제대로 전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머님은 서운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행동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아버님만 아무것도 모르시게 둘 수는 없잖아요. 네가 뭐라고 남의 가정일에 감나라 배나라 해. 설령 뭘 받더라도 입 다물고 귀 닫고 가만히 있어야지. 너는 집에서 그런 것도 안 배웠니? 너는 네 엄마가 바람이 나더라도 그렇게 미주알 고주알 꼰지를 생각이야? 글쎄요. 저희 부모님이 그러실 분들이 아니시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요. 근데 저는 설령 저희 엄마가 그러셨더라도 똑같이 했을 거예요. 바람핀 사람이 잘못한 건데 피해자만 억울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네가 지금 잘했다고 이러는 거야? 네가 우리 부부 일에 말 옮기고 나를 풀륜녀 만든 게 당당한 일이라 이거냐? 저도 어쩔 수 없었다는 것만 알아주시라는 거예요. 그럼 어머니가 먼저 그러시지 말으셨어야죠. 저라고 별 수 있었겠어요? 너는 네 시애비만 부모니? 그 사람 걱정은 그렇게 했다면서 내 걱정은? 내 생각은 요만큼도 안 한 거 아니야. 그래놓고 내 앞에서 아무렇지 않은 척 가식 들고 있었다는 게 기가 막힌다. 너 나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사람 뒤통수를 이런 식으로 후려치니? 그동안 며느리라고 예뻐해줬더니 고마운 줄도 모르고 배은망덕한 것이.
어머니, 저 아버님만 걱정한 거 아니에요. 정말 아버님 걱정만 했었으면 그동안 웃으면서 어머니 얼굴 보지도 못했죠. 저로서는 어머니한테 충분히 실망하고 당황했지만 어머니 사생활이고 부부 사이의 문제는 해결됐으니 그냥 한 발짝 떨어져서 조용히 있었던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어머니랑 계속 한 집에서 살고 있잖아요. 저로서는 이 정도로 충분히 도리하는 거 아닌가요? 뭐야? 이게 지금 나랑 같이 사는 게 선심 쓰는 거라고 그런 소리를 하는 거냐? 너 지금 내가 바람 피고 다녀서 추접스럽다고 하는 거지? 이게 시어머니 무서운 줄도 모르고 지 하고 싶은 말을 다 내뱉고 있네. 너는 그렇게 잘났냐? 너는 뭐 평생 한눈 안 팔고 살 줄 아는 모양이지? 너 혼자 그렇게 고고하고 기고만장한 꼴 얼마나 가나 어디 한번 보자. 그러고 보니 네가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고서부터 내가 일이 안 풀렸어. 이래서 집안의 여자를 잘 들여야 한다는 건데 내가 네 가식에 그동안 속았던 거지. 아무래도 내가 그동안 너무 좋은 시어머니였던 모양인데 이제 시집살이가 뭔지 어디 제대로 보여주마. 각오해라 너. 결국 그 일로 시어머니와 한바탕 다투게 되었고 그 후로 시어머니는 제게 시집살이를 보여주시겠다며 통보를 하시더니 아주 작정을 하신 듯 저를 괴롭히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 어머님의 행동에 처음에는 어머니도 제게 서운하셔서 그러는 걸 거라 이해해보려고도 하고 이러다 마시겠지 생각하며 견뎌보려고도 했었지만 계속되는 시어머니의 시집살이와 구박에 저는 미쳐갈 지경이었어요. 어떻게 한 집에 살면서 사람을 이렇게 괴롭히실 수 있는 건지 저도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집안꼴이 이게 뭐야? 너는 밖에서 일하는 게 유세냐? 나가서 돈 벌면 집안일 따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이거야. 여자가 돼서 어떻게 살림을 이따위로 할 수가 있니? 내가 그전에도 너 하는 꼬라지 보고 한심스럽고 화가 나서 기도 안 찼지만 그때는 내가 이해해야지 하면서 네 대신 내가 고생했었다. 근데 이제는 내가 너 사정 이해해줄 필요 없지 않니? 제가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어머니 마음에 안 드신다니 유감스럽네요.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세요? 너는 이 꼴을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오냐? 뭐가 마음에 안 드냐니? 다 안 들지? 저거 주방에 가봐라. 아침에 먹은 그릇 그대로 들어있고 빨래는 한가득 쌓여있는 데다가 냉장고도 텅 비어있는데 이게 사람 사는 집꼴이냐? 그럼 제가 출근하는 길에 어머니 드신 그릇까지 치워놓고 가야 하나요? 저는 아침도 안 먹어서 저기에 제가 쓴 그릇은 없어요, 어머니. 그리고 빨래는 원래도 주말마다 했었고 그마저도 남편이 벗어놓은 옷이 거진인데요. 그리고 집안 꼴이 마음에 안 드시는 거면 저한테만 그러실 게 아니고 남편도 불러놓고 혼내셔야죠. 여기가 저 혼자 사는 집도 아닌데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어머니? 이게 어른이 야단을 치면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말 것이지 어디서 말대꾸를 해. 그래서 너는 지금 잘못한 게 없다 이 말이야? 같이 사는 집이건 말건 이 집에서 살림하는 건 너야. 아내가 남편 내조 잘하고 시부모 잘 모시는 게 당연한 거지. 세상이 바뀌었다고 해서 천지가 개벽한 줄 알아? 어머니, 지금 저번에 그 일로 저한테 화풀이 하시는 거세요? 너무하시네요. 저도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오느라 피곤한데 들어와서 어머니한테 괜한 욕이나 먹고 서럽네요, 정말. 고생은 무슨. 그래봐야 지가 벌면 얼마나 번다고. 우리 아들 덕분에 이런 집에서 사는 주제 무슨 말이 많니? 그런 게 불만이면 우리 아들이랑 이혼하고 혼자 살던지. 앞으로 매일 이런 일이 있을 거니 각오하든가. 그러게 내가 어떻게 하나 두고 보라고 그랬지? 시어머니는 며느리인 제가 눈엣 가시라도 된 듯 저를 못살게 구셨습니다. 트집 잡을 게 없어도 어떻게든 이유를 만들어 하루 종일 잔소리를 하시다가 어쩌다 제가 실수라도 하는 날에는 동네 떠나가라 고함을 지르며 저를 잡들이를 하시는 바람에
옆집에서 항의가 들어올 정도였어요. 그렇다 보니 저는 동네방네 며느리 욕을 하는 시어머니 때문에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었죠. 처음에는 남편도 힘들겠지 싶어서 남편을 봐서라도 참아야겠다 생각했어요. 하지만 내가 잘못한 일이 없는데 왜 그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 건가? 억울하더라고요. 나 더는 못 참겠어. 어머니 저러시는 꼴도 더 못 보겠고 잘못한 것 없이 죄인 취급받는 것도 지겨워. 나 어머니랑 더는 같이 못 살아. 미안해 여보. 전부 내 탓이야. 내가 말실수를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어쩌다가 당신 얘기를 꺼내서 이 사단을 만들었는지 모르겠다. 제대로 따지면 당신 탓은 아니지. 애초에 잘못한 건 당신 어머니이고 이 사단이 벌어진 것도 어머니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서 벌어진 일이잖아. 그래서 나도 당신한테 따질 생각은 없어. 오히려 부모님 이혼까지 하시고 이 상황에 당신이 얼마나 힘들까 싶어서 나는 당신 생각해서 여태 참았었다고. 근데 내가 참을수록 나만 바보가 되는 것 같아. 며느리는 동네 북이야 뭐야? 나는 다른 것보다 어머니가 당당하게 나를 괴롭히시는 게 더 기가 막혀. 내가 이 정도 참아드렸으면 된 거 아니야? 하여튼 나는 어머니랑 더 이상 같이 못 살겠으니까 당신도 나랑 살지, 당신 어머니랑 살지 결정해. 무슨 그런 소리를 해. 부모님 이혼하신 마당에 우리까지 갈라서자고? 나는 당신이랑 같이 살지 당연히. 사실 나도 계속 고민하고 있었어. 엄마 저러시는 거 보고 가서 말려보기도 하고 했는데 안 그러시겠다고 그러시더니 계속 그러실 줄은 몰랐네. 당신은 그 말을 믿었어? 어머니가 당신 앞에서나 그러시지 내 앞에서는 뭐라고 하시는 줄 알아? 나는 안 그럴 것 같니? 사람 마음이라는 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라고. 우리도 바람나서 이혼할지 모른다 그러시더라? 그러고 보니 어쩌면 어머니가 우리 이혼하라고 일부러 이러시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네. 아무튼 내가 방법을 찾아볼게. 안 그래도 엄마 지내실 곳 알아보고 있으니까 조금만 참아, 응? 엄마 내보내고 우리끼리 걱정 없이 지내자. 어머니가 순순히 나가시겠어? 지금도 저러시는데 당신이 나가라고 하면 얼마나 난리를 치시겠어? 그땐 아마 나를 정말 잡아먹으려고 그러실지도 모르는데. 어쩌겠어. 그렇다고 우리가 우리 집 두고 나갈 수는 없잖아. 애초에 우리가 부모님 모시고 살게 된 것부터 엄마 탓이었고 우리는 그동안 많이 참았지. 당신 그동안 고생한 거 생각해서라도 내가 어떻게 당신한테 더 참으라고 하겠어. 당신 그동안 고생했어. 앞으로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저는 아버님이 떠나시고도 시어머니와 같이 지낸 것만으로 좋은 며느리 노릇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상식선에서 시어머니의 행동들과 시어머니의 문제로 가정을 깨뜨린 것이 이해하지 못할 일이었음에도 저는 시어머니를 비난하지 않고 조용히 있었어요. 오죽하면 친정에는 창피해서 시부모님 이혼 소식을 전하지도 못했으면서 말이에요. 그래서 남편은 당연히도 제 편을 들었고 저를 위해 시어머니를 내보내겠다 말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결정을 믿고 기다리던 어느 날 저는 또 한 번 기막힌 꼴을 당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제가 바람을 피고 있다며 남편에게 헛소리를 하셨거든요. 아이, 민경이 제가 바람을 피고 있다니까 글쎄.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대도 그래. 그게 무슨 소리예요, 엄마? 민경이가 바람을 핀다뇨?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엄마가 뭐 잘못 보신 거 아니에요?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 하는데도 너는 엄마 말도 못 믿니? 왜? 벌써 그 풀려시 같은 것한테 홀려서 이제는 지혜미 말도 귀에 안 들린다 이거야?
민경이 걔가 나 바람난 거 봤다고 했을 때는 철석같이 믿었으면서 어떻게 폐 아파 낳아준 자기 엄마 말을 못 믿을 수가 있어? 네가 그러고도 내 자식이 맞니? 정말! 아니, 그건 그때 엄마가 정말 잘못했던 거고 심지어 증거까지 확실했잖아요. 근데 엄마는 증거도 없이 다짜고짜 민경이가 바람을 폈다고 그러면 그 말을 누가 믿겠어요? 그리고 민경이가 정말로 그럴 사람도 아니고요. 너는 네 와이프를 그렇게 믿냐? 걔가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걸 네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 정말 왜 그러세요? 민경이 정말로 그럴 사람 아니에요. 그건 제가 100% 보장한다고요. 저나 민경이나 부부간의 신뢰를 깨는 걸 제일로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마음에 들어오면 차라리 솔직하게 말하고 이혼을 하고 말지 서로 배우자 속이고 뒤에서 몰래 만나는 짓 같은 거 안 한다고요. 사람을 뭘로 보고 증거도 없이 그런 헛소리를 하세요. 제가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누구는 뭐 그런 거 몰라서 바람나는 줄 아냐? 인생 살다 보면 한치 앞 모르는 거고 사람 인연이라는 게 어떻게 될 줄 모르는 거야. 그러니 네 앞에 제가 뭐라고 떠들었건 다 믿을 소리 못 된다는 거지. 우리 아들이 순진해서 아직 잘 모르는 모양이지만 여자들 말 다 그대로 믿으면 안 되는 거야. 말 그만 좀 하세요. 대체 어디까지 하셔야 속이 편하시겠어요? 저 그동안 엄마 많이 참아드렸잖아요. 아버지 두고 바람 났을 때도 두 분이 알아서 해결하실 일이라고 생각해서 엄마 앞에서 화 한 번 안 냈어요. 그러다 뭐가 당당하신지 제 앞에서 자꾸 애인 자랑하시고 아버지 욕하시는 거 듣고 그때 처음으로 화냈죠? 그게 참고 있는 거라는 생각은 안 드세요? 제가 정말 엄마를 용서해서 그냥 있었는 줄 아세요? 저는 지금도 아버지가 너무 불쌍하고 민경이한테 창피해요. 엄마 때문에 내가 얼마나 속이 상하도록 견디고 있는지 아시냐고요? 근데 어떻게 며느리까지 그런 식으로 음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엄마가 그러고 다닌다고 남들도 다 그러고 사는 줄 알아요? 뭐라고? 너 지금 그게 엄마한테 할 소리니? 내가 실수 좀 했기로서니 어떻게 자식놈이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어? 나라고 그러고 싶어서 그랬겠냐? 나도 어쩔 수 없이 마음이 간 것을 어떻게 해? 네 아버지는 평생 나한테 꽃 한 송이 사다 준 적이 없는 사람이야. 그런 남자랑 평생 사는 기분을 네가 아니? 엄마가 바람난 걸 아버지 탓이라고 할 생각 말아요. 무슨 이유를 갖다 붙이건 엄마가 바람난 건 사실이니까. 그리고 아빠가 꽃 안 사왔다고 바람난 건 말이 되는 소리예요? 아버지가 우리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하면서 사셨는데 아버지야말로 평생 꽃 구경 한번 못 해보신 분이세요. 엄마가 때마다 꽃 구경 다니고 등산 다니는 동안 아버지는 바보처럼 공사판에서 일만 하셨다고요. 매일 하루 종일 먼지구덩이 속에서 사시던 분이 꽃이요? 할 걸 바라셔야지. 엄마는 대체 왜 그렇게 철이 없으세요? 너는 왜 자꾸 내 탓을 하니? 탓을 하려면 무능한 네 아버지 탓을 했어야지. 그러게 그런 게 고생이라 느껴졌으면 애초에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지. 저 자식 둔 남자들 다들 그러고 사는 거지. 네 아버지가 뭐 별거라고 혼자만 고생했니? 그럼 애초에 능력이 좋아서 공사판 전전하지 말고 사업같이 번듯한 거라서 돈이나 잘 벌어오든가. 무능력한 네 아버지랑 여태 같이 살았던 나야말로 보살이지. 네. 제 앞에서 아버지 욕보이지 마세요. 저 지금도 아버지 마지막 당부 때문에 엄마 참고 있는 거예요. 엄마도 염치라는 게 있으면 아버지 욕은 하지 마셔야죠. 아버지가 백날 너무하셨다 하더라도 엄마는 아버지 욕할 자격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못 살았던 게 아버지 때문만인가요? 아버지는 평생을 성실하게 사셨어요. 어쩌면 저렇게 고단할까 싶을 정도로 요령 없이 가족만 보고 열심히 사신 분이시라고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렇게 일구신 걸 엄마가 다단계에 도박까지 손대서 살던 집까지 날리고서는
더 여유가 없어지셨죠? 지금도 제 집 없이 공사판 숙식 전전하며 지내시고요. 아버지는 저희랑 합가하시고부터 하루도 집에 그냥 계신 적이 없으셨어요. 자식한테 얹혀 사는 꼴이 미안하고 염치 없다고 일 없는 날에도 밖에서 식사 때우시면서 자식한테 조금이라도 폐 안 끼치겠다고 그렇게 버티신 분이시라고요. 그게 누구 때문이었는데? 다 엄마 때문에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을 엄마가 욕을 하실 자격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미 다 지난 이야기를 뭐하러 하고 있어? 그 돈 날린 것도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랬니? 나도 잘해보고 싶어서 그러다가 어쩌다 보니 일이 이렇게 된 거지. 나야말로 누구보다 가족들 위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야. 네가 같은 남자랍시고 네 아버지만 걱정하는 모양인데 나도 적지 않게 고생하며 살았었다. 가진 것 없는 네 아버지 만나서 방 한 칸도 없이 새빵살이 전전하면서 품에 넣어안고 이 일 저 일 안 해본 일 없이 너 키웠어. 그렇게 고생하면서 자식 키워놨더니 자식이라는 놈은 지 아버지 편만 들고 엄마를 욕보이고 이제는 지 마누라 때문에 엄마까지 내쫓으려고 그러니? 내가 모를 줄 알았냐? 니들이 밤마다 나 쫓아내겠다고 쑥덕거리는 소리 내가 다 들었었어. 배은망덕한 것들. 설마 지금 그래서 그 일 때문에 민경이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엄마 이 집에서 쫓겨나기 싫으셔서 며느리 먼저 내쫓으시려고요? 설마 그건 아니죠? 이유가 뭐든 간에 네 처가 아주 여우 같다는 건 부정할 수 없지. 애초에 잘 지내던 우리가 이렇게 싸우게 된 게 다 누구 때문이냐? 내가 네 아버지랑 이혼한 게 다 누구 탓이야? 걔만 입 다물고 조용히 있었으면 온 식구들이 걱정 없이 편할 것을 그것이 입을 잘못 놀린 바람에 일이 이렇게 된 거잖아. 걔는 참 생각이 없는 건지 뭔지 지 남편 부모 갈라놓고 자기 속은 편하다니? 그래놓고 이제는 나까지 쫓아내려고 지 남편 살살 구슬리고 있는 거 봐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걔 손에 놀아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너도 잘 생각해라. 와이프는 다시 얻을 수 있는 거지만 부모는 하나뿐이야. 네가 네 처 대신 나 버리고도 네가 두 발 뻗고 잘 살 수 있겠니? 그러지 말고 성훈이 너도 그런 애랑 갈라서고 새 출발해라. 아무리 봐도 민경이 걔는 좋은 며느리도 좋은 아내도 몰 때래야. 이런 상황에 남편 부모 내쫓으라고 하는 게 그게 어디 사람이니? 그러니까 이혼해. 안 그래도 엄마가 봐둔 아가씨가 있거든? 얼마나 예쁘고 순하고 얼마나 착한지 몰라. 심지어 민경이 걔보다 나이도 어리다. 민경이 걔는 아직 임신도 못했는데 지금 낳아도 노산 아니냐? 너도 자식 없이 둘이 살 거 아니면 지금이라도 잘 생각해봐. 어릴수록 임신도 잘하고 건강하겠지. 시모는 기어이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자신을 내보내려는 저희의 계획을 알고는 저를 먼저 쫓아내겠다고 제가 바람이 났다는 헛소리를 하더니 아들이 믿지 않아주니 다급해진 건지 제 남편에게 저를 버리고 이혼을 하라며 내연녀를 소개해주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저는 애도 못 가지고 늙었으니 더 늦기 전에 더 어리고 예쁜 와이프를 드리라고 말이죠. 그게 어떻게 아들에게 할 소리인지 남편도 그 말을 듣고 기가 막혔답니다. 그리고 그런 시모의 막무가내 억지에 남편도 결국 인내심의 한계를 보게 되었던 거죠.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이 모든 일은 민경이 때문이 아니라 전부 엄마 때문이잖아. 다단계도 온 가족이 다 말리는데 엄마가 자처해서 들어갔고 도박도 불법이라는 거 뻔히 알면서 했으면서 이번 일까지 왜 매번 모든 일을 남 탓을 하는 거예요? 나는 엄마라는 사람이 내 엄마라는 게 너무 창피하고 한심스러워. 낳아준 부모에게 감사해야 하는 게 자식 도리라는 건 알지만 그래서 여태 참고 자식 도리 했던 거지만
엄마가 이럴 때마다 차라리 고아였으면 좋겠다 싶어. 내가 그동안 엄마를 얼마나 참아줬는지 알기나 해요? 돈 문제 때문에 빚쟁이들에 쫓겨 이사 다니면서도 엄마 원망 한 번도 안 했고, 집 담보대출 받아서 다 날리고서 우리 신혼집에 합가하자고 했을 때도 참았어요. 아버지 두고 바람 폈을 때도 이미 벌어진 일 탓해서 뭐하냐 싶어서 말 아꼈고요. 근데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이기적일 수가 있어? 지금 나더러 민경이를 버리고 새장가를 가라고? 그게 아들 앞에서 할 소리예요? 엄마는 정말 머리가 어떻게 돼버린 거야? 자기가 바람났다고 자식까지도 바람피게 만들 작정이냐고. 자식 며느리 앞에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뻔뻔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이 집에서 안 쫓겨나고 계속 같이 살지. 너야말로 네 마누라 말만 듣고 애미 쫓아내려고 한 건 잘한 짓이냐? 배은망덕한 것들. 마음 같아서는 너도 갈아치워버리고 싶지만 내 배로 낳은 자식이라고 용서해 주는 거야. 알아? 정말 끝까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군요. 엄마를 잠시나마 이해해보려고 했던 제가 바보였네요. 근데 차라리 잘 됐다 싶네요. 분가하자고 말 꺼내려니 죄송스러워서 말도 못할 것 같았는데 엄마가 먼저 이렇게 나오니까 제가 마음이 한결 가볍네요. 우리 오늘부로 그냥 부모 자식 간의 연을 끊읍시다. 당신도 나라는 놈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것 같고 며느리는 미워 죽는 것 같으니까 그냥 앞으로 안 보고 사는 게 낫겠어요. 부부 간에도 이혼이라는 게 있는데 부모 자식 간에도 이별이라는 게 있어야죠. 나 앞으로 당신 같은 엄마 둘 생각 없으니까 하루빨리 짐 챙겨서 우리 집에서 나가주세요. 그나마 며칠 말미 주는 게 제가 드리는 마지막 배려네요. 이게 정말 미쳤나? 기어이 엄마랑 연을 끊겠다고 지금 이러는 거니? 이놈이 제정신이야? 야, 이 배은망덕한 놈아! 어떻게 엄마를 버릴 수가 있어? 너 지금 이래놓고 나중 되면 후회할 거다. 여자한테 미쳐서 지 부모 버리고 이러는 거 천벌 받을 거야. 천벌 받아야 하면 제가 받을게요. 근데 엄마 때문에 제 와이프가 더 고생하는 꼴은 못 보겠어요. 우리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태어날 내 자식한테도 당신 같은 할머니 보여주고 싶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서로 남남으로 삽시다. 차라리 그냥 조용히 분가만 했으면 그게 어머니한테도 나았을 텐데 괜히 억지를 부려 저희 부부까지 이간질하려던 시어머니는 결국 아들에게 내쳐지고 말았습니다. 남편도 미운 어머니지만 어머니라고 따로 지내실 집까지 구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그런 자식의 배려까지 제 발로 걷어차버리셨네요. 하지만 그런 시어머니가 제 발로 집을 나가실 리가 없었고 여태 짐을 싸두지 않고 버티시는 시어머니를 보며 남편은 어쩔 수 없이 이사업체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안 계신 틈에 어머니 짐들을 전부 챙겨 길가에 내놓았죠. 그러자 어머니는 그제서야 상황 파악이 되신 건지 말을 들어주지 않는 아들 대신 제게 애원하기 시작하셨어요. 민경아, 네가 성은이 좀 설득해봐라. 아니, 나를 이렇게 쫓아내는 게 어딨니? 쟤 이러면 동네에서도 욕먹어. 부모 쫓아내는 자식을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니? 글쎄요. 부모 쫓아냈다고 욕할까요? 근데 저희는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써서요. 게다가 저는 이미 동네에서 못돼 먹은 며느리로 소문이 났던데 그런 며느리가 기어이 시모 쫓아냈다고 한들 무슨 문제가 더 있겠어요? 그래봐야 남들한테는 남의 집 가정사이고 제가 범법을 저지른 것도 아닌데요.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욕먹는 건 기분 나쁘지만 제가 그 사람들이랑 알고 지낼 것도 아니고 저는 상관없어요, 어머니. 내가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그러는 게 아니었는데 내가 어쩌다 보니 실수를 한 거야. 근데 네 욕 별로 안 했어. 나는 그냥
네가 우리 부부 일에 끼어들었다고 섭섭했던 거지. 그렇다고 나를 이렇게 쫓아내면 어떻게 하니? 어머니가 저한테 미안해하실 일이 그것뿐은 아니지 않나요? 어머니 남편한테 저 바람났다고 이혼하라고 하셨다면서요? 죄 없는 저를 그렇게 쓰레기 만드시고 남의 가정에 분란 만드셨으면서. 그 말씀은 안 하시네요? 아이, 그래, 뭐 그것도 미안하다. 그것도 내가 잘못했어. 내 실수야. 나는 그냥 니들이 나를 쫓아내려는 걸 알고 네가 내 아들을 끼워내어서 그렇구나 생각하고 괘씸하다 싶어서 화풀이를 하려던 거야. 그렇다고 내가 정말 내 아들이 이혼하는 꼴을 보려고 그랬겠니? 당연히 성훈이가 안 믿을 줄 알고 그냥 홧김에 뱉은 말이지. 아유, 나도 너 결백한 거 알지 그럼. 그냥 내가 나이 들고 화가 많아져서 실수를 한 거란다. 미안하다. 예, 그리고 저희 남편더러 늙고 애도 못 낳는 저 버리고 세상 가들라고 하셨고요. 그것도 홧김에 하신 말씀이세요? 소개해줄 여자가 있었던 걸 보면 하루 이틀 그 생각을 하신 건 아닌 것 같은데. 그 얘기 듣고 참 서운했어요, 어머니. 어머니가 밖에서 바람 피고 다니신다고 아들도 그러기를 바라신 거예요? 그렇다고 남의 부부까지 이혼시키려고 그러시면 안 되죠, 어머니.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한테 그럴 수가 있어요? 아니지, 그건 전부 오해야. 내가 뭐라고 니들을 이혼시키겠니? 나는 그냥 사람 일 모른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지. 아유, 그래, 내가 다 잘못했다. 네 시아버지 두고 바람난 것도 잘못했고 니들 부부 갈라세우려고 했던 것도 잘못했다. 내가 벌써 노망이 들었나 큰 실수를 했어.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니? 내가 어디 갈 곳 없다는 거 알면서 어떻게 나를 쫓아낼 수가 있어. 성훈이 저놈도 참 너무하지. 내 앞에서 지아버지 걱정은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엄마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나 돈 없는 거 너도 알잖냐. 민경아, 네가 성훈이 설득 좀 해봐라. 나 돈 한 푼도 없이 어딜 가서 살으라는 말이야. 글쎄요. 저는 더 해드릴 말씀이 없네요. 돈이 없으신 것도 저는 이해가 안 돼서요. 아버님도 그 연세에 몸 쓰는 일 하시면서 지방에서 혼자 잘 계시는데 어머니는 그동안 자식들 용돈 받으며 편히 지내셨잖아요. 저는 사실 그것도 이해가 안 됐거든요. 저희가 빚내서 산 집에 시부모님 모시고 살면서 일도 안 하는 시어머니 용돈까지 챙겨드려야 하나 싶어서요. 그래도 그동안은 저희 눈치 보시며 고생하시는 아버님 때문에 참았던 건데 어머니가 먼저 아버님 버리셨으니 저희도 더 어머니 받으릴 필요 없겠죠. 그렇다고 저희 형편이 대단히 여유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일도 안 하시는 시어머니 노후까지 챙겨드리겠어요? 그러고 보니 어머니가 뭔가 오해하시는 것 같아서 해드리는 말인데요. 저 임신 못하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 때문에 못 가진 거지. 그동안 어머니 뒷수습하느라 들어가는 돈이 많아서 아이 낳아 키울 여력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머니랑 연 끊기로 했으니 더 이상 물 빠진 독에 물 부을 일도 없고 저희도 이제 아이 낳고 저희 식구끼리 재미있게 살면 되겠네요. 제 말 이해하셨으면 어머니도 더 이상 억지 부리지 마세요. 정말 부모라면 자식의 행복을 걱정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단단히 착각을 하는 시모에게 저는 마지막으로 조언을 해주었고 더 이상 시모를 보기 싫어 집으로 들어가 버렸네요. 남편도 상황을 뻔히 알면서 가만히 있는 걸 보니 더 이상 시모와 신랑이 하기 싫은 듯 보였죠. 그러자 시모도 더 이상 할 말이 없는지 아니면 억지를 써봐야 통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는지 얼마 뒤 짐을 챙겨 떠나는 듯 했습니다. 사정을 들으신 아버님도 시모의 만행에 질리셨는지 저희를 탓하지 않으셨고
시모 대신 저희에게 사과만 하시더라고요. 아버님 탓이 아닌데도 끝까지 책임을 지시려 저희에게 미안해하시는 아버님을 보니 괜히 죄송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시모를 용서하겠다는 의미는 아니었네요. 오히려 부모 노릇 못하는 시모와 연을 끊고 그동안 고생만 하신 아버님께 더 열심히 효도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 후 시모가 남편에게 몇 번 연락을 하며 만나고 싶어 했지만 남편은 강경한 태도로 시모를 다시는 만나지 않았습니다. 시모가 남편에게 한 얘기를 들어보면 어디 식당에서 숙식을 제공받으며 설거지를 하고 있다고 하니 잘 지내고 있다 싶더라고요. 아무튼 저희는 더 이상 시모의 소식이 궁금하지도 않고 그런 일에 신경을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른 걱정거리가 사라진 이상 저희도 이제 아이를 가지고 안정적인 가정을 꾸려야 하니까요. 남들에게는 당연한 것들이 저희에게는 왜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었는지 시댁일을 떠올리면 지금도 한숨부터 나오네요. 그래도 저를 믿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 천륜까지 버린 남편 덕분에 제 가정을 지킬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저희는 앞으로도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잘 살아가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